네,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의 의미, 그리고 막판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선거구까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치팀 이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손앵커는 혹시 사전투표 하셨나요? 네, 저는 사전투표 첫날 갔었는데요. 생각보다 줄이 좀 길어서 놀랐고 또 1m 그 거리 지키기 같은 예방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둘째 날 사전투표하러 갔다가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번 사전투표율 코로나19 전국 속에 높아질 것이란 예측은 있었지만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하면서 사실 전 국민이 놀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극에 달했던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 26.06%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전국 속에 선거 당일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사전투표 제도가 많이 익숙해져서라는 요인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지역별 사전투표율을 살펴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게 주로 격전지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와 군부대가 있는 계룡시처럼 항상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곳을 빼면 이번 대전세정 충남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곳 바로 청양이었습니다. 사실 충남의 평균 사전투표율은 25%로 전국 평균 26%보다 낮았는데요. 유독 청양의 사전투표율이 34%로 충남 평균보다 무려 9%포인트나 높았습니다. 같은 선거구로 묶인 부여도 31%, 공주도 30%로 모두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곳은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격돌하는 접전 지역으로 여야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인데요. 지난 총선에서도 접전이 벌어졌지만 당시엔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 14%와 같았거든요. 이번엔 전국적인 격전지로 조명을 받으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또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도 있습니다. 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맞붙은 보령, 서천 선거구도 사전투표율이 각각 3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민주당 조한기 후보와 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맞붙은 서산 태안 선거구도 태안이 31%, 서산이 27%로 충남 평균 25%는 물론 전국 평균 26%보다도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김학민 후보와 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맞붙는 홍성 예산 선거구도 예산이 28%, 홍성 27%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대전은 7개 선거구가 전국 평균과 엇비슷했고 항상 투표율이 높았던 세종은 이번에도 3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면서 본투표율은 과연 얼마나 나올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선 때 총투표율이 사전투표율의 3배 정도 됐었거든요. 이 때문에 70%를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사전 투표율을 보니까 본 투표율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여야 모두 각 당에 지금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정부 여당 지지로 모여졌다 이렇게 해석했고 또 통합당은 정권을 심판하려는 민심의 분노가 모인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개표를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관측까지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야가 각자 판세 분석에 따라 예상 의석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만 해도 민주당과 통합당의 예상 의석수가 130석으로 같았는데요. 이딴 변수 속에 여야 관측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여당의 우세한 흐름이 나타나자 제1당을 자신했었는데 주말 사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 확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오늘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그동안에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1당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1단계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2단계 목표는 우리가 과반수가 넘는 다수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간절함을 알아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막아낼 수 있도록 올해 투표에서도 많이 나오셔서 민주당과 시민당을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 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8일 충청권을 방문한 날 통합당이 과반을 차지할 거라며 확신한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그 사이 차명진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의 막말과 후속 조치 논란, 또 N번방 공작설 등 악재가 거듭됐잖아요. 이제는 정권을 견제할 힘을 달라는 읍소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그 순간에 정부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빨리 깨우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견제의 힘은 어느 정도 충분한 견제의 힘을 주셔야 그래도 이 나라를 정상적인 궤도에서 운영할 수 있고 또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말 사이에 여야 지도부가 번갈아서 충청권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충청에 접전 지역이 많다면서 지지를 호소하더라고요. 접전 지역, 그동안 많이 다뤘던 대전 중구나 공주, 부여, 청양을 빼고 또 어떤 선거구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앞서 사전 투표율로 예측을 해보긴 했지만 또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지표는 지난 총선 결과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3%포인트보다 낮은 득표율 차이로 희비가 갈린 지역구가 충남에 3곳 있었습니다. 민주당 조한기 후보와 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맞붙은 서산 태안, 그리고 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통합당 김동완 후보가 맞붙은 당진, 이 두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1000여 표 차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번에 또다시 리턴 매치가 펼쳐지면서 역시나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불과 1000여 표 차이로 당선됐던 논산, 계룡, 금산에서도 통합당에서 이인재 전 의원에 이어 박우석 후보가 출격해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번갈아가며 충청권 접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초접전지 승부는 결국 중도층과 숨은 표가 결정짓게 되는데요. 투표 당일 안개 속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치열한 접전이 잇따르면서 후보 간 비방이나 고소, 고발도 잇따르고 있죠. 네, 요즘 각 당에서 또는 후보 캠프별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이 거의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의 실수나 약점을 공격하는 보도자료도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의혹에 그치지만 그중에서는 고소,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21대 총선과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가 68건에 달합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을 수사 의뢰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팀 이정은 기자 수고했습니다.